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동영상은 활용 문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그리고 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활용 문제 중에서 활용 문제는 우리가 식을 만든다는 문제죠. 활용 문제란 어떻게 된다? 식을 만들어서 그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식을 풀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식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지. 그죠? 자, 그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속시와 농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자,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외웠죠. 수업 시간에. 자, 그럼 뭐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지금 이 거속시 유형은 거속시 유형이라고 씁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유형은 크게, 자, 만났다 문제가 있습니다. 만났다. 그죠? 만났다 문제는 유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식을 만들 때,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해서, 그치? 식을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도식화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났다 문제 네 가지 유형은 어떤 건가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A가 이제 A하고 B하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나는 경우입니다. 아하.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은 방향으로 만난 거를 어떻게 식을 만드나요? 이렇게 되면 지금 A가 간 거리하고 뭐다? B가 간 거리가 같다. 뭐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자, A하고 B하고 A는 일로 가고요. B도 이쪽으로 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 A가 간 거리에다가 B가 간 거리를 더한 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리 총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총 거리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글로 먼저 쓰고 있는 건 자, 이걸 통해서 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다 미디스를 넣고요. 이따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자, 원이 이렇게 빡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이쪽으로 출발하고 같은 방향으로 물론 A가 이제 빨리 가겠죠. 그럼 이제 B가 이렇게 A, B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제 원 운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거리를 빼면은 그게 이제 한 바퀴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빠빠빠빠빠 쓰겠습니다. 자, 이제 A가 이제 노란색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B는 이렇게 따라가겠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A가 더 빨리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얘가 가는 동안 한 바퀴 돌면서 그러면서 얘랑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빨리 간 A가 간 거리에서 그죠? 그리고 또 늦게 간 B가 간 거리를 뺐더니 그게 정말 한 바퀴의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또 이렇게 되겠죠. 자, 어느 놈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A는 이쪽으로 가고요. B는 이쪽으로 가서 만났답니다. 자, 그럼 이건 당연히 A가 간 거리 더하기 B가 간 거리가 당연히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보여줄까요? 자, A는 노란색이고 B는 겁니다. 빠빠바바바빠빠바바바바 이렇게 딱 만나니까 이 거리 두 개 더하면 한 바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만났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걸렸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 몇 시간 걸렸다 또는 몇 시간 만에 도착했다. 또 똑같은 유형입니다. 걸렸다 도착했다. 요거는요 어떻게 만드나 이건 한 가지 유형밖에 없는데요. 바로 가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B까지 산을 올라갔습니다. A점에서 B라는 산꼭대기까지. 그럼 이제 가는데 걸린 시간에다가 이제 올 때 오는데 걸린 시간을 더한 게 뭐가 되겠다? 총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총 걸린 시간이 되겠죠. 총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이 되겠죠. 기본 틀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잘 어디다 필기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그럼 요거 개념을 배웠으니까 고속시 문제 다 배웠습니다. 개념을. 그럼 요게 이제 크게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유형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 다 적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딱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적어야 되니까요. 딱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 책은 우리 개념 플러스 유형. 자, 개념책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걸렸다 문제가 바로 등장하게 됐네요. 걸렸다 문제가. 자, 문제 한번 봅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입니다. 개념 플러스 필수 유제 4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페이지 85페이지. 개념 플러스 유형. 자, 기본 문제입니다. 85페이지에 4번 봅니다. 자, 4번 봤더니 성재라는 친구가 집에서부터 거리가 선생님 이제 보게 집에서부터 아무튼 공원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지? 이렇게 9km가 떨어져 있답니다. 성재가 지금 간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자, 시속 10km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중간에는 자, 중간에 속력이 바뀌었나 봅니다. 중간에는 시속 자, 4km로 걸어갔답니다. 처음에는 10km로 가다가 1시간에 10km의 속력이 가다가 1시간에 걸어갔답니다. 그랬을 때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답니다. 자, 이랬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걸렸다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제일 먼저 풀는 건데 미리 수를 놔야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면 자,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간 거리를 x라고 놓고요. 걸어간 거리를 이제 y라고 놔야죠. 자, 이렇게 라면 이렇게 출발을 해야죠. 그죠? 그럼 미리수 2개 나왔으니까 2개씩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걸렸다 문제입니다. 총 1시간 30분 걸렸답니다. 자, 근데 식 만드는 거 지금 방금 선생님 지운 거고, 자, 이거 갖고 이제 식을 만들 겁니다. 자, 식을 만들 겁니다. 자,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일단은 총 얼마나 걸렸습니다.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시속이니까, 그치? 1과 2분의 1 시간 걸렸겠죠? 그죠? 즉, 2분의 3시간 걸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 그럼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갔을 때 걸린 시간. 그치?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 더하기 걸어서 갈 때 걸린 시간이 2분의 3시간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된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처음 자전거 타고 가니까 속력분의 자전거 타고 거리니까 x가 되겠죠. 그리고 걸어서 간 거리는 뭐가 되겠다? 속력분의 자전거 속력 4km니까 시속 4분의 y가 되겠죠. 그랬더니 2분의 3시간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식이 됩니다. 식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찾나요? 자, 두 번째 식은 봐봐. 지금 여기서 중간에 뭐 자전거 여기까지 타고 간 거 아니야? 자, 크고 또 여기 뭐야? 나중에는 걸어서 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즉 여기 거리가 x고 여기가 y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식은 여기서 바로 찾아야겠네요. x 더하기 y는 뭐였다? 9km였다. 이게 두 번째 식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 연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이 만들어졌군요. 연립방정식은 너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뭘 곱한다? 이제 14의 제곱이 20 곱해놓고, 그지? 가가법이든 대입법이든 하는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 만드는 법을 선생님이 요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됐죠? 자, 우리 책에 보면 일단은 이게 우리가 걸렸다 문제밖에 없네요. 그죠? 우리 개념 플러스형 개념에는요. 이거 잘 참조해서 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농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농도 문제. 자, 지웁니다. 자, 농도 문제 갑니다. 자, 농도 문제 개념 설명하고 또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책에 나온 문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농도 문제. 농도 문제. 자, 농도 문제 이제 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농도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농도는 자, 일단 너희들 알아둬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공식은요. 자,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요걸 이제 퍼센트라고 나타낸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자,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 더하기 물이죠. 그래서 합해서 그냥 소금물의 양에 대한 그지? 소금의 양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이잖아. 뭐 잠깐 소개하면 4분의 3은 어떻게 읽을 수 있다? 4에 대한 3의 비율이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꼭 처음 들은 말 같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지금 퍼센트로 나타냈으니까 여기 곱하기 100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소금물의 농도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농도 문제 식을 만들 때는 이 농도 공식보다는요, 즉 이 공식을 더 활용하게 됩니다. 어떤 거요? 소금의 양에 관한 공식. 자, 이거를 이제 변형시킵니다. 이거를 자, 그럼 소금의 양에 대한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봅니다. 자, 등식이 여기다가 선생님이 100으로 나눕니다. 그럼 소금물의 농도가 되겠죠?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소농이라고 줄여졌습니다. 소금물의 농도 얘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물의 양을 또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그래서 여기가 바로 곱하기 소금 더하기 물의 양, 즉 소금물의 양입니다. 이 가로수 표시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소금의 양에 대한 그지? 공식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합니다.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에다가요 곱하기 소금 더하기 즉 소금물의 양을 곱하는 겁니다.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 이 농도 문제를 한번 푸는 걸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얘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책 참조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걸 잘 기억합니다. 자, 농도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요. 87페이지에 개념 플러스 87페이지에 자, 8번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4%의 소금물과 또 7%의 소금물을 섞어서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답니다. 600g을 만들었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입니다. 그러면 4%의 소금물의 양과 또 7%의 소금물의 양을 각각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잘 봅니다. 자, 일단은 농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자, 다시 농도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자,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그림인데 비커를 그립니다. 비커. 물결 쫙 여기 소금물이 담겨져 있는데 소금물이 얼만큼 담겨져 있다? 모르니까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하고요. 모르니까 Y라고 하자. 그래서 소금물의 양을 여기다 적고요. 그때 농도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죠? 4%요. 그리고 이제 7%의 소금 여기다 축축축.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7%의 소금물의 양을 밑에다가 Y라고 적고요. 그때 농도를 7%로 딱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의 소금물 600g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쓰면 여기다 쫙쫙 쓴 다음에 이때 소금물 양을 밑에다 쓰고요. 600g이 되겠죠. 그리고 농도를 여기다 5% 이렇게 딱 적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위가 g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그럼 섞었으니까 아무튼 이거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섞었더니 이거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딱 그립니다. 그러니까 농도 문제는 그림을 그려놓고 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소금의 양에 관한 식으로 만듭니다. 뭐라고요? 소금의 양의 식. 자,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소금물이 Xg 있고 농도가 4%일 때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지? 소금의 양 아까 배웠습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곱하기 즉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소금의 양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더합니다. 자, 마찬가지. 자, 얘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다?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이때 소금의 농도 7에다가 곱하기 소금물의 양 Y를 곱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는 묻히고요. 자, 일단은 600g에 대한 5% 이게 여기 요 비거에 대한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다?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식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자가 두 개 났으니까 오다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근데 잘 봅니다. 여기서는 자, 여기 소금을 더하고 여기 소금을 더했더니 여기 소금이 나왔으니까 하나씩은 x 더하기 y가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600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방해서 풀면 되는 거군요. 아하. 자, 그러니까 어떻게 농도 문제는 어떻게 한다? 자, 그림 그리고 이렇게 비거 통해서 탁 그리고 소금의 양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두 개씩을 찾으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조심할 점은 여기식 간단히 할 때 100 곱하고 100 곱하고 100 곱한 다음에 이렇게 간단히 한 다음에 두 식을 연방하길 바랍니다. 가간법 또는 대입법으로요. 물론 여기 대입법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봅니다. 이건 연립방정식 풀이에 대한 얘기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